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올 시즌 정규 리그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김세진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봅니다. 정규 리그 1위 흥국생명과 2위 현대건설이 맞대결을 가졌습니다. 포스트 시즌을 앞둔 분위기를 엿볼 수도 있는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전체적인 이제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황현주 다시 한번 살리고 있습니다. 킥으로 짧게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백어택. 네, 너무 짧게 났죠. 가운데와 이제 오른쪽이 있었는데 이제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김연아 리베로나 황현주 선수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의 또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베테랑들의 활약이 많아지고 있는 여자 배구고요. 황현주 성공입니다. 박민경. 자, 백어택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패턴이 말이죠. 공격력을 이제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자, 빨라요. 반응을 합니다. 오른쪽 석점.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잡히는데요. 정지훈 선수가 뭐 리시브든 공격이든 견뎌내는 게 중요합니다. 김다선 가운데로 파고들었어요. 지금 잘 받았어요. 맞았는데 3입니다. 어느 쪽인가요? 타점 올려주고요. 자, 좋은 리시브. 왼쪽! 큰 공격으로 세트를 끝내고 있는 김다운 선수입니다. 을 많이 버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흥국생명처럼 이 백어택을 많이 때리지는 않거든요. 현대건설도 몬타니오 선수가 하고는 있는데 네. 그렇게 스피드가 빠른 호위 공격은 아니에요. 김다솔이 왼쪽으로 띄웠습니다. 터치아웃. 블랙하우스를 만드는군요. 박주연. 이성공입니다. 오늘 김다솔 선수도 득점 부분을 뭐 과감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매거 득점. 네, 박현주 선수의 좋은 활약이 있습니다. 자, 리시브가 잘 되면 박현주 선수한테 파이프 공격 들어오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고요. 그렇죠. 직접 따립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리시브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서브 김다솔. 이번 서브 좋았어요. 박민경. 네, 지금은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 올리나요? 득점이에요. 좋죠? 김민지가 따라가는데요. 정윤주. 석공! 나연소! 박수현의 두회전 서브! 지금 맞고 나갔나요? 이다현의 서브. 자, 푸시로 밀었습니다. 네. 아마 18대 15. 서브! 안쪽! 김다원의 서브 득점. 김다원의 서브. 네. 박수현. 박우서의 연결. 맞아요. 던졌죠? 몬타뇨. 자, 연결이 좀 아쉬웠어요. 왼쪽에서 때립니다. 서가훈 선수의 네,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왼쪽. 변지수의 서브. 석궁. 자, 코트 지면에 리시브가 자, 고맙어요. 약간
채워주는 공격입니다. 아하. 자, 이번 공격을 상당히 어려웠던 공격인데요. 그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맞아요.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전략적인 서브. 잘 봤죠. 짧은 팁. 이제 득점을 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서브 좋았네요. 득점입니다. 챙겨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최근 흐름에는 이제 도로공사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도트의 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초반에 이 현대건설이 앞섰다가 또 다투이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오늘 경기의 승패는 사실 좀 중요하다고 자, 좋았습니다. 국생명 기선을 잡습니다. 고예림 선수가 나와줬고요. 그렇죠. 사실 고예림 선수가 시즌 막바지에 무릎이 좋지 못해서 좀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자, 서브 좋았죠. 몬타뇨의 언더패스. 자, 그대로 슬쩍 넘겼는데요. 만육변의 국생명. 자, 너무 잘 살짝 봤어요. 났어요. 네. 너무 짧았어요. 자,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네. 대각선, 잘 때렸죠. 대각선. 이렇게 득점을 많이 하고 나면은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만의 범실, 네. 오만의 범실. 지금도. 자, 네. 지금도 넘어갔어요. 분위기가 궁극적으로 많이 넘어가는데요. 네, 제대로 해줬습니다. 자, 이번 그 좀 시즌의 마지막 미트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누가 때립니까?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서가훈의 손끝, 손끝, 손끝.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터치아웃 득점. 25득점.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이번 시즌 27승 9패로 야 82점으로 끝냈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 3대1 승리와 함께 3연승으로 홈에서 기분 좋게 정규리그를 끝내는 흥국생명입니다. 김다은 선수와 박현주 선수가 나란히 25득점씩을 기록했고요. 임혜림 선수까지 힘을 보태며 승리에 새로운 기쁨을 더했습니다. 이에 맞선 현대건설은 경기를 내주며 두 팀의 상대 전적은 3승 3패로 정규리그 맞대결을 마무리 짓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 2위 간의 맞대결이 성사가 됐죠. 흥국생명이 3대1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흥국생명은 이 새로운 얼굴들의 활약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간 사실 정규 시즌을 생각해봤을 때 이 흥국생명은 특히나 이 날개 공격수 자리가 워낙 탄탄해서 새로운 자리를 좀 기회를 받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박현주 선수가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았네요. 네, 흥국생명이 일찌감치 리그 1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챔피언 결정전을 대비해서 주전 선수들을 좀 제외하고 그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해서 선발 출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본단자 감독은 그동안 경기를 뛰었던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시키는 데다가 동시에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플랜 B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플랜 B에 나설 선수들의 어떤 경기 감각을 조율하기 위해서 이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서 또 박현주 선수가 기회를 좀 잘 잡았습니다. 박현주 선수가 김다운 선수와 함께 좀 활약을 했는데 김다운 선수에 비해서 그동안 박현주 선수가 기회를 그동안 못 잡았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근데 박현주 선수가 4년차 선수인데 그동안에 선발 출전의 기회는 없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해서 오늘 기록을 보니까 25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42%였거든요. 네. 개인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고 아본담자 감독에게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좀 새로운 공격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활약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네, 참 많은 것들을 또 새로 얻고 또 결과까지 따낼 수 있었던 흥국생명의 오늘 경기였습니다. 반대로 이에 맞섰던 현대건설은 이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시키면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1세트를 내줬고 뭐 어쩌면 계획대로 이 선수 교체가 상당히 잦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를 또 내주고 말았는데 좀 어떤 내용을 찾는지는 또 구단의 뭐 생각과 뭐 선택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좀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흥국생명과 달리 현대건설은 주전 선수들을 다 이제 선발 출격시켰습니다. 네. 강상현 감독이 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리시브를 좀 잘 버텨내는지 좀 지켜볼 테고 또 몬타뇨 선수와 김다인 세터의 호흡을 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획대로 좀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세트 초반에 김다인 세터를 좀 빼고 김사랑 세터를 투입하면서 몬타뇨 선수와 김사랑 세터의 호흡을 좀 지켜보는 듯 했거든요. 네. 그리고서는 또 2세트에는 또 몬타뇨 선수를 투입시켰는데
의외로 짝꿍이 김사랑 세터였어요. 그러면서 김사랑 세터와 몬타뇨 선수의 호흡을 계속 좀 지켜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현국의 생각이 뭘까? 아직도 몬타뇨 선수와의 호흡, 그러니까 이 짝꿍이 아직도 결정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플레이오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몬타뇨 선수가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포스트 시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호흡을 아직도 고민해야 될 정도라면 강성현 감독으로서는 아직 정말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걸 고민해야 될 정도인가가 문제점이 정말 극명하게 보이는 그런 경기였는데 오늘 몬타뇨 선수와 김사랑 세터의 호흡을 계속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기, 그런 결정을 하게끔 보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서 강성현 감독이 계속 고민을 하겠다 이런 걸 좀 고민하게끔 그리고 우리 팬들로서도 궁금증을 좀 보이게 하는 그런 결정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캐페리나는 아주 강력한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도로공사전을 앞두고 팬들도 그리고 감독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김세진 해설위원도 뭐 경험이 있는데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순위가 결정된 경기에서 이 포스트 시즌을 데뷔하는 경우에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 결과하고 상관없이 어떤 테스트나 뭘 해보겠다라는 그리고 이 비교적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포스트 시즌 데뷔한 팀마다 입장은 달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자 현대캐피탈, 여자 현대건설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걱정. 지금 박주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살짝 퀘스천 마크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만큼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설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뭐 다음 주부터 또 포스트 시즌 뚜껑이 열리게 되니까 경기를 통해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5 확인합니다. 한국생명 박현주 선수입니다. 현대건설 이다현 선수입니다. 여자부 정규리그 최종 순위입니다. 선두 흥국생명이 3연승과 함께 승점 80점을 돌파하며 정규리그를 마감합니다. 27승 9패 승점 82점으로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고요. 3연패의 2위 현대건설은 24승 12패 승점 70점의 성적표를 남기며 플레이오프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순위표의 위치는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홈팬들 앞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선물하고 싶은 삼성화재와 챔피언 결정전에 앞서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서는 대한항공의 맞대결입니다. 하이라이트 만나보시죠. 살아나니까 대롱전 보스의 공격이 이 서브 한 방 때문에 분위기가 또 순식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임동혁 선수의 존재감이에요. 후반기에는 세트당 1.3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바뀌어가는 게 좋아하는 상당하겠죠. 예. 자, 이번도 서브 좋았어요. 서브 득점. 신정호 선수도 단 서브 득점 9득점이었는데 후반기 때는 14득점의 서브 득점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코스가 너무나 예리했었고. 예. 집중의 서브입니다. 신정호 받고 힘 좀 아쉬웠고요. 이스마일입니다. 지켜봤어요. 수비됐습니다. 하하하. 유광호와 임재영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아쉬운 상황이네요. 자, 리시브 됐어요. 신장호 갑니다. 신장호 블록아웃. 지금은 노지혁 스레터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한 싸움이에요. 리시브 어려웠습니다. 신현종 이쪽에 오른쪽에서 자, 비디오판을 요청하는데 브로커 손에 먼저 맞았는지 아니 안테나에 맞고 브로커 손에 맞았는지. 아하. 이야. 2세 차이네요. 예. 그 사실은 카메라로 느린 걸 보니까 나오는 거죠. 브로커 터치아웃으로 예.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동시 차이거든요. 맞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동시에 맞았어요. 예. 자, 23대 10입니다. 갑니다. 김정호 손끝 걸렸어요. 넘어왔습니다. 성공으로 살려냅니다. 넘겼어요. 이야. 삼성화의 조직력. 상대가 변칙
플레이로 속공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수비가 되고 또 여기서 곧바로 대응하는 이 반응 아주 좋았어요. 대형전 보스는 세터가 지금 신인 세터로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요. 강한 서브입니다. 브로크 아웃입니다. 나갔어요. 김정우 선수가 1세트의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대한항공도 오늘 공격이 나쁘지 않은데 예. 오늘 삼성한테가 너무 좋아요. 자 리시브 안 돼요 신장호. 너무 토스가 안 좋았는데요. 어택 커버 됐습니다. 이호건 세터 이크바이리 떨어져요. 이크바이리 어택 커버를 하고 난 다음에 브로크 아웃으로 포인트를 만듭니다. 이크바이리 서브는 김정우입니다. 자 직선 쪽 서브 리시브로 끌어놨고요. 자 연결이 안 좋아요. 연결 안 좋아요. 일단 넘어왔습니다. 자 김정호 맞고요. 이크바이리 브로크 아웃 역전. 이크바이리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마중 나갑니다. 유광우 오른쪽 김동현 선수 하하 성공. 자 이상훈 레베로가 바운드를 시켜봤습니다만 임동현 서브는 길어요. 자 이럴 때 서브가 하나 터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연타 서브였는데도 불구하고 범실.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신장호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짧아요. 리시브 들어놨어요. 먼 거리 백어택 브로크아웃 임동혁. 지금 아주 잘 맞았던 상황이었어요. 예. 자 리시브는 됐어요.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손현종. 자 바운드 시켰고요. 넣었죠. 김정우 밀어넣기. 자 뛰어났어요. 임동혁 스파이크 나갔어요. 엔드의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하하. 이러면 세트 포인트. 이상호 레베로 대각선에 김정우가 있습니다. 역시 북저타는 김정우 쪽으로 갔죠. 갑니다. 이크바이리 끝내는 점수를 만듭니다. 2세트도 삼성화재가 가져왔습니다.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들어왔어요. 자 이크바이리 가고요. 그리고 신장호 브로카웃. 지금 신장원 선수의 이 자신감 있는 스윙도 좋았지만 야 오늘 이크바이리가 이크바이리 연결. 네. 와 그림 같은 연결 두 번째로 보여주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다 보여줍니다 이크바이리. 강한 서브입니다. 자 리시브 마중 나갔고요. 이번엔 이준을 이용합니다. 브로컬로 됐어요. 자 이호건 센터 바쁩니다. 이크바이리 왼쪽에서 이크바이리 잡혔어요. 브로킥으로 잘라내고 있는 대한항공. 이크바리 선수가 첫 번째 볼을 잡아줄 때 너무 급하게 잡아줬어요. 정환용 네트 받고 들어왔어요. 김정호 받고 누구한테 시석공 또 잡혔어요. 이제는 한 점 차입니다. 이준 혼자서 떴거든요. 머물고 상황에서 자 들어왔어요. 이상호 레베로 받아냈고요. 시간차로 가는군요. 따라갔어요. 하지만 안 되네요. 네. 예, 시간차를 사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강한 서브 일단 리시브 됐어요. 아하 토스 또 안 좋아요. 또 안 좋은데 천에게 성공했을까요? 아하 맞고 나갔군요. 네. 예. 처리 잘해줬어요. 예. 타점이 너무 낮았거든요. 네. 자 리시브 흔들렸어요. 신장호 뚫어냅니다. 이거 크네요. 갑니다. 이제 단 2점만 만들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를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리시브 잘 됐습니다. 갑니다. 김정욱 선수 이번에는 나갔어요. 매치 포인트. 자 이준의 서브 리시브는 됐어요. 그리고 김정우가 뚫어냈습니다. 경기 끝. 정규 시즌 남자부 마지막 경기 홈에서 삼성화재가 1위 대나운전보스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정규 시즌 2연패를 홈팬들에게 셧아웃 완승을 선물하며 시즌을 마감하는 삼성화재입니다. 35득점을 합작한 이크바이리 선수와 김정우 선수와 함께 신장호 선수까지 60%가 넘는 성공률로 승리를 함께 이끌었죠. 이에 맞선 대한항공은 20득점의 임동혁 선수와 함께 손현종 선수의 활약도 반가웠지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삼성화재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홈팬들에게 기분 좋은 승리를 선물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격력에서 크게 앞선 것도 좋았지만 수비 집중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우선 뭐 유독 길게 느껴졌을 이 삼성화재의 겨울이 오늘로서 끝났습니다. 네. 뭐 수고하셨단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다음 시즌 준비 잘해서 또 팬들과 함께 즐거운 배구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됐고요. 오늘 경기로 좀 돌아오자면 김성호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소화에 대한 이 질문을 했을 때 뭐 다른 부분은 좀 뭐 공격이나 이런 부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다면 수비나 연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만큼 뭐 만족스러운 결과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늘 그 부분이 정말 잘 드러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초반부터 지금 잘 살아나다 보니까 뭐 이상훈 리베로부터 해서 수비 연결, 지금도 이 김종현 선수의 마무리가 보이지만 공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도 좀 살아나고 팀 전체 공격 성공률이 65%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좀 전반적으로 잘 끌어갔고 김정호 선수도 개인 그 성공률이 65%가 나왔거든요. 이크바이리 선수와 김정호 선수와 이 수비를 바탕으로 연결이 잘 되다 보니까 공격 성공률 그리고 2단 공격이나 높은 공격에서 성공률을 좀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셧아웃이라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번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됐네요. 네, 이렇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덕분에 또 홈팬들 역시도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통해서 3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삼성화재입니다. 반대로 대한항공은 챔피언 결정전에 앞선 마지막 실전에서 엔트리를 대거 변경하면서 새로운 라인업을 꾸리게 됐습니다. 경기에 많이 뛰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면서 정규리그를 마무리 짓게 됐지만 이 한 세트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에 좀 의미를 둔 경기였지만 결과도 또 아예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 뭐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 막바지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진 상황에 선수를 대거 교체한다. 이거는 팀마다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네네. 하지만 대한항공은 과감하게 이제 젊은 선수들 특히 엔트리에 이번 시즌 들어오지 못했던 임재영, 뭐 손현종, 이수왕 선수까지 뭐 진지희 선수도 직전 경기 들어왔었지만 뭐 대거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 호흡을 많이 맞추지 않고 또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좀 그렇죠. 거칠고 범실이 좀 나오는 모습이 생겼었는데 그래도 임동혁 선수가 양팀 최다 득점을 올리면서 이 점수에서는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7개의 범실로 공격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힘을 쓸 때 또 대한항공이 어떤 팀 컬러라고 하면 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이런 걸 좀 해봤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좀 드러냈고 뭐 길게는 다음 시즌에 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올 것이고 또 짧게는 이 선수들이 이 챔프전에 경기를 안 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된 모습 그리고 오늘 경기로 경기를 패하긴 했지만 감독부터 선수들까지 어떤 걸 또 보완을 해서 나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소 거친 경기 속에서도 이 또 새로운 소득을 발견했길 바랍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최하위 삼성화재는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에 정규리그 최종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최종 순위 확인합니다. 승점 석점 올리면서 시즌을 마무리 짓는 7위 삼성화재입니다. 11승 25패 승점 36점의 성적을 남겼고요. 오늘 진 선두 대한항공은 26승 10패 승점 76점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합니다. 이제 챔피언 결정전으로 향하게 되는 대한항공입니다. 다음은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우리 팀으로 가자 특별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바로 만나보세요. 국가하긴 한데 제 옷장입니다.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혹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인터뷰 그렇죠? 사랑이 알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출발. 우리 팀으로 가자. 아까 전에 민재가 누구 닮았다고 하셨는데 조규성 보고 민재형 한번 날 했거든요. 그 후로 그래서 머리 감고 다녔어. 규성이 형. 규성이 형. 진짜 닮은 줄 알고 까고 댕기더라고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닮긴 했어. 잘생겼어. 아이 간다. 그냥 손 뻗어. 아 이게 딱 잡아. 이렇게 잡아. 네, 손을 잡으실게. 아 안 된다니까. 원, 투, 쓰리. 하나, 둘. 나 아니. 끝까지 마.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야 이거 종민이가 뭐라 그래. 우리 팀으로 가자. 잠깐만. 야, 근데 네가 MC야? 네. 노잼이야. 웃어주세요. 웃어주셔야 돼요. 아니 스페셜 이게 이거 시청률이 나오나? 이렇게 이주아가 MC를 해갖고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오죠.
자, 뭐가 나왔을까? 좀 뻔한 질문 이주에게 하고 싶은 뭐야 말. 이거?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언니? 정신 좀 차려라 라는 좀 얘기 좀 시키도 하고 정신 좀 차려라 임마. 어? 다른 말 해주시면 안 돼요, 언니? 정신 차리고 조금만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그 조금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시즌 부상당하지 않고 힘내서 뭔지 알지? 네. 뭔지 알지? 네, 알죠, 알죠. 우리가 이루고 싶어서 알죠, 알죠, 알죠. 알지? 마무리를 줘. 예, 예. 알지? 예. 오, 아빠도 하나요 약하기만 한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아, 여기.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한 장면만. 런지가 그 지옥에 있는 거. 공 때릴 때 이렇게 팔 들고 때리면 됩니까? 항상 그냥 팔 위에 두고 높은 타점에서 쭉 밀어치는 너 타점에서 막히는 거 없고 리시브 받을 때는 컨트롤? 컨트롤 너무 똑같아. 진짜 감독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광고주 여러분, 서재덕을 주목하세요. 이 신선한 토마토 맛이 있다. 나의 근손 씨를 채워줄 거야. 근데 좋았다. 다트러왔다면 누구 차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막장 게릴라 경배한 아픔이 터지게 지지는 유머의 길을 전환해 광기를 감추지 못하게 해 남자들의 분위 여자들의 가치 이 유머를 자신감을 불만해 날 보다듯이 너무나도 뻔뻔히 네 This you gotta stand up. Come on. KBS 타즈의 노을. 어떤데? 네.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그때부터 그리워요. 마치 전보다 그댈 원해요.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미친 듯이 외쳤어. 셋넷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소울이 더 생긴 것 같은데 깊이가. 갑자기 텀텀 미안해. 겨울에 만숙소에 있으니까 겨울로 렌트맨이랑 후드티 정도? 그리고 저희 단체로 받는 옷. 옷이 있다. LP 좋아해? 나 이런 거 잘 어울린다고 내가 선글라스 껴보라고? 청담하는 것 같아 또? 좀? 4시 5점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그쵸? 그리고 저는 좀 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모자들. 일단 미르는 이거를 좀 써보도록 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야, 비니가 많네. 네, 비니. 원래 머리를 풀고 얼굴이 나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보여요?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우리 팀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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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선수하기 힘들어요. 그쵸? 그래도 네. 이제 우리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네, 나 때는. 많이 이제 순화되고 선수들도 적극적이어지고 저는 차상현 감독 이거 할 때 보면 깜짝 놀래요. 안 한다 못 한다 그러면서 꼭 다 할 거면서. 네, 굳이.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확실히 좀 이 팀 분위기나 선수들이 많이 변화된 그리고 네. 자유로움 속에서 어떤 그 선수들의 퍼포먼스 이런 거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디어 입장에서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저는 손혜덕 선수가 그러니까 뻔뻔하게 막 노래 부르고 뛰고 이럴 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디어 친화적인 선수들이 네. 운동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선수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우리 팀으로 가자 시간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선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시즌에서도 이 숙소에서의 또 코트 밖에서의 다채로운 모습 기대하면서 저희 또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팬들과 힘차게 달려온 올 시즌 정규리그도 오늘 경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됐고요. 포스트 시즌 모두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그에 앞서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이번 시즌 남녀부 각각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남자부 키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자부 경기 때 한국배구연맹이 막 바쁩니다. 이거 피켓 들고 다니느라고요. 트리플 크라운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유독 올 시즌 이제 외국인 선수들 서브가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대목 레오 선수가 서브 1위 127개의 득점을 올리면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거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트리플 크라운을 연속 4경기를 했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좀 무섭게 해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올 시즌 6번의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을 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점점 더 도와주고 있는. 그러니까 세트당 0.5개에서 0.93개로 끝냈거든요. 세트당 거의 1개 정도 이 서브 득점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네. 거기에 또 무엇보다도 타이스 선수. 그러니까요. 삼성화재 때 생각해 보세요. 네. 트리플 크라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죠? 뭐 서브를 넣었다 하면 우리 선수 막 등 맞추고 머리 맞추고 단중석으로 달리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와, 올 시즌 한국전력에서의 타이스 선수는 뭐 봄배구에 당장 이제 수요일 날 보시겠지만 전 진짜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리듬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게 네덜란드 팀에서 국가대표를 하면서 조금 늘은 건지 아니면 이 시즌 준비하면서의 감각을 끌어올린 건지 그건 뭐 선수가 알아서 할 일이었겠지만 네. 아무튼 굉장히 이 서브가 좋아지고 또 뭐랄까요 트리플 크라운 도전하는 이런 모습들 보고 확실히 타이틀이 걸려 있고 또 서브가 올 시즌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서브가 더 공격적이고 날카로워지면서 트리플 크라운도 참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남자부 V리그였습니다. 여기에 또 팀 전력 강화를 위한 트레이드도 상당히 활발했었는데요. 시즌 전에도 그렇고 시즌 중에도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는데 대형 트레이드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국내 선수들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맞아요. 나경복 선수가 레오 안드리치 선수 교체되는 그 시기에 국내 선수들끼리만 이제 경기를 좀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말 잘했거든요. 맞아요. 트리플 크라운을 또 3번이나 기록하면서 네, 국내 선수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트레이드로 한번 돌아가 보자면 우리카드에 똑같이 이제 우리카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선수단을 거의 전면 개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습니다. 아주 굉장한 이 많은 양의 이 트레이드를 지금 단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4월에 가장 중요한 이 선수단을 꾸려가는 이 찰나에 뭐 하현영, 유윤식, 이호건, 홍기선, 이상욱 선수까지 내주고 황승빈, 이승원, 정성규 선수를 영입했단 말이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랄까요 삼성화재는 이호건 선수하고 이상욱 선수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럼요. 팀 성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거기에 황승빈 선수하고 정성규 선수 서브나 토스로 괜찮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트레이드가 대성공이다. 둘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과 또 2대2
트레이드에서 하성우 선수, 장지원 선수 내주고 김지한, 오재성 선수를 데려갔단 말이죠. 맞아요. 오재성 선수 수비 능력 무엇보다도 저는 올 시즌 남자 배구에서 가장 큰 수확이라면 이 김지한 선수를 발굴해낸 거, 네, 그걸 좀 꼽고 싶은데 네. 그것도 역시나 트레이드를 통해서 예, 우리 카드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손에 꼽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이 3대2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쪽 어떤 이 아웃사이드 데이터들 가장 중요한 포지션을 지금 바꿨다고 팬들은 좀 우려를 했던 대목인데, 오늘 경기 치렀던 김정호 선수 그리고 뭐 조금 아쉬움, 그래도 다음 시즌 좀 기대케 했던 황경민 선수, 이 두 선수의 왼쪽 지킴이로서의 활약은 네. 뭐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칭찬을 받았으면 네.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두 팀 다 본 빼고는 떨어졌지만 다음 시즌 재정비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고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즌 남자부 키워드를 한 2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활발한 트레이드를 통해서 더 많은 선수들을 볼 수 있었다는 점도 또 팬들에게는 또 새로운 재미가 됐던 그런 V리그 남자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재미를 남기면서 남자부 V리그를 종료하게 됐고요. 여자부 키워드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뭐 꼽아볼 수 있는 건 뭐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뭐 단연 김연경 효과예요. 네, 김연경 선수가 가면 관중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는데 네. 다시 돌아온 김연경 선수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구름 관중이 몰렸고요. 집계를 살펴보니까 전반기에만 살펴보니까 여자부 경기에 15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관중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몰려들었고요. 올스타전에 티켓 판매를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티켓이 매진되는 이런 효과를 보였습니다. 정말 김연경 효과는 대단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리그에서 이 여자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특징이 독주 체제로 이어가던 현대건설이 야스민 선수의 부상 공백기에 이 순위가 바뀌는 이런 거를 경험했죠. 그러니까 개막하고서 15연승을 이어가고 정말 흔들림 없이 1위를 지켜둔 현대건설이 위기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흥국생명은 또 4분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감독이 갑자기 경질되고 그러면서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았는데 또 그거를 고사하면서 감독 대행의 대행이라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체제 속에서도 선수들의 어떤 그 끈기와 집중력으로 1위라는 결과를 이어가는 아주 이상한 아이러니컬하죠. 네, 아이러니컬해요. 이상한 리그에서도 1위를 이어가는 이런 이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뭐 행운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건 속에서도 흥국생명이 1위라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코트 안에서만 있었던 특징만이 아니라 코트 밖에서의 어떤 특징도 있습니다. 경기 운영, 그 리그 운영에서도 어떤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었죠. 그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오주영 선수 트레이드에서 어떤 조건 하나가 걸렸는데 이 조건이 표준 계약을 위반하는 어떤 조건이었죠. 이 전 소속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는 조건이 걸리면서 이것이 엄연한 불공정 경쟁이다. 표준 계약서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이다. 이러면서 문체부에서 권고가 있으면서 이거는 다음 시즌부터 어떤 선수들의 트레이드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명시하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경기 중에 연습구가 사용되는 이런 일이 뒤늦게 적발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비디오 판독 때문에 논란이 정말 많았죠. 맞습니다. 내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서 긴급 대책 회의까지 있었습니다. 네네. 배구연맹이 긴급 관련 대책 회의를 갖고 경기 운영위원과 심판 운영위원들에게 어떤 그 관리 감독과 지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 지도하겠다 이러면서 끊임없는 규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운영의 묘 뭐 이런 것들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뭐 또 페퍼저축은행 또 외국인 선수 니아리드 선수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로 V리그를 떠나게 되고 있어요. 불법 물품 소지가 적발돼서
리그를 다 마치기도 전에 출국해버리는 이런 일도 있었죠. 그래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죠. 네, 이렇게 정규리그를 마감을 짓게 됐는데요. 팬들께 새로운 재미 또 즐거움을 선사한 부분도 있지만 또 다음 시즌 더 나은 리그 운영을 위한 또 뼈를 깎는 노력도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팬들께서 편안히 또 경기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또 정규리그 키워드로 정리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스트 시즌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 또 스페셜 V에서는 수요일에 열리는 남자부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미리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이 남자부 포스트 시즌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남자부는 또 여자부와 다르게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가 됐는데요. 단판제를 통해서 여기서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우리카드 정규리그 4위를 차지한 한국전력 그리고 3위를 차지한 우리카드가 3월 22일 수요일에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고요. 여기서 이긴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서 현대캐피탈을 상대하게 됩니다. 3판 2선승제로 이루어지는 플레이오프 상대가 가려지는 준 플레이오프 경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 두 팀 2시즌 연속 준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난 시즌에는 한국전력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또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네, 단판 승부는 정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면은 3전 2선승제로 간다 그러지만 네. 딱 한 경기예요. 이건 정말 집중력의 싸움이자 그날 경기 운도 좀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우리카드는 무엇보다도 공격력을 살리는 데 중점을 좀 둬야 되겠죠. 타이스 선수와 아가메드 선수가 맞대결을 할 것이 지금 분명해졌는데 서로 높이 싸움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격력에서 좀 극대화를 시켜야 좀 상대를 좀 누르고 간다? 이런 느낌이 좀 들 테고 그거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손희채 선수나 나경국 선수 왼쪽에 있는 공격 수비를 조금 살아나야 거기에 이제 서브로 좀 흔들어 놓고 이 상대는 또 신영석 선수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중앙도 살아나고 이 2단 연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럴 거면은 역시나 서브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경기 초반에 승부를 거는 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에서는 하승우 선수의 경기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임성진 선수가 지금 단판 승부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 이것도 지금 승부의 키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자면 서재덕 선수가 그 상대 강한 서브를 버티기 위해서 리시브에 치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양쪽 날개 공격을 살리기 위해서 타이스와 공격에 중심을 둘 것이냐 이거 역시도 지금 하승우 선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또 똑같이 경기 초반에 경기 운영을 좀 잘 하면서 범실을 최대한 줄이고 공격적인 부분을 살려가는 게 양팀 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단판 승부로 펼쳐지게 되는 데다가 두 팀의 정규리그 상대 전적 역시 3승 3패로 팽팽했기 때문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어느 팀이 승리를 거두면서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될지 남자부 경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여자부 포스트 시즌도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자부는 남자부와 다르게 준 플레이오프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3, 4위 간의 승점차가 넉 점 차가 나면서 바로 플레이오프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2위 현대건설과 3위 한국도로공사가 3판 2선승제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그 문을 열게 되는데요. 이 경기 또 수원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이 경기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이 경기는 좀 쉽게 승패가 예측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시즌 상대 전적이 3승 3패 여자부도요. 네, 쉽지 않고 또 압박감이 큰 무대고 또 특히나 좀 3전 2선승제에서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터가 얼마나 노련하게 볼 배급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상대 맞춤 전략이 이제 그 코치진들이 짜겠고 이거를 얼마나 선수들이 잘 수행하는지는 결국 세터가 얼마나 노련하게 볼을 배급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 흐름 또 그 상황에 맞게 또 어떻게 잘 운영되는지는 또 특별한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재치 있게 노련하게 그거를 상황에 맞게 얼마나 세터가 잘 볼을 운영해 주는지는
거기가 승리의 팔알이 달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터가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김다인과 이윤정 누가 더 간이 클지 이 경기에 달려있습니다. 네. 이윤정 세터는 이제 구력이 좀 많긴 하지만 실업리그 출신이긴 하지만 프로 2년 차고 또 김다인 세터도 6년 차이긴 하지만 포스트 시즌 출장 경험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간 크기를 좀 되게 비교해 봐야 되겠고 이 두 팀이 좀 되게 공교로운 게 3승 3패 이제 상대 전적이 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현대건설이 최근에 3경기에서 좀 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국인 선수가 바뀌면서 좀 변수가 있었잖아요. 두 팀이 다 상대적으로 미들 블로커가 좀 강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터가 그만큼 결정적으로 얼마나 결정적으로 활약을 해줘야 되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세터 맞대결도 주목해서 보시면 또 여자부 플레이오프 경기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도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3판 2선승제에서 또 어느 팀이 기선제압을 하게 될지도 다음 주 목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플레이오프와 또 챔피언 결정전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 월요일 저희 KBSN 스포츠가 현장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니까요. 이 포스트시즌을 앞둔 감독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한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3월 22일 수요일에 열리는 남자부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의 준 플레이오프 경기가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